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덕방 아재입니다. 오늘은 매매가 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하시려고 하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할 건지 알으셔야 되잖아요. 뭐 주거용에 투자할 건지 상업용에 투자할 건지. 만약에 뭐 상업용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1층 상가도 있고 또 상가 주택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부동산을 정해지면 자금도 또 이렇게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가 산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금이 3억이 있다 그러면 3억짜리만 보시진 않으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현금만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 내가 얼마까지 살 수 있는지 매매가를 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금액이 결정이 되셨으면 투자 성향을 파악을 하는 겁니다. 내 투자 성향이 공격적인지 아니면 보수적인지 아니면 뭐 중립적인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요거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겁니다. 가끔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네, 건물 좀 하나 사려고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짜리나 지금 알아보시나요? 그러면 이렇게 답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자금은 신경 쓰지 말아라. 금액은 신경 쓰지 말고 좋은 물건을 소개를 해줘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신뢰가 안 됩니다. 또 투자하는 분 입장에서도 너무 광범위하게 보면 결정하는데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매매가 산정하는 방법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째, 나의 투자 성향 파악하기. 두 번째, 최대치 매매가 산정하기. 세 번째, 매매가 환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인 나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은행들에서 다 이 자료는 제공을 하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쉽게 접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일단 한번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국 투자자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화면인데요. 꼭 거기 아니더라도 증권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 홈페이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점수까지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거든요. 안 해보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나와 있으니까 연령대가 있으니까 본인이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뭐 45세다 그러면 3번, 뭐 자금 투자 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뭐 3년 이상이면 3년 이상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시는 겁니다. 본인들이 읽어보시고 체크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점수를 더하시면 나오겠죠. 그래서 합해가지고 내 투자 성향이 20점 미만이면 안정형이다. 만약에 뭐 80점 초과면 공격 투자형이다. 뭐 40점 초과 60점 이하면 위험 중립형이다. 이런 거를 밑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한번 일일이 읽어 보시고 본인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잘 활용들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두 번째, 최대치의 금액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즘 현금으로만 100% 투자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융자가 얼마나 가능한지 또 임대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 주거래 은행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 가까운 은행, 1금융권, 뭐 국민은행, 신한은행, 뭐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거래하는 은행을 찾아가셔서 내가 이러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최대 융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은행에서 친절하게 답변해 줍니다. 그러면서 탁감을 내 가지고 융자 가능 금액을 바로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탁감이 무엇인지. 탁감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책상에서 서류, 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 이런 걸 놓고 가감정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 정도가 가능합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또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만약에 하자 있는 물건이나 문제 있는 물건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도 회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서류상의 문제들도 은행에서 일단 확인을 해줍니다.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얼마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감정을 의뢰를 했는데 내가 예상한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한 5억 정도의 소개를 받았는데 감정을 내보니까 뭐 2억밖에 안 나온다, 또는 뭐 1억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물건은 빨리 머릿속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또 내가 한 5억 정도 소개를 받았는데 감정이 뭐 6억 나온다, 7억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도 투자하지 않고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친절한 은행원들한테 대우받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서류상의 하자, 그 다음에 감정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은행에 별로 거래도 없는데 이걸 은행에서 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대출을 해주면서 그래야만이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 어느 은행을 가시든 내가 담보대출을 하러 왔다 그러면 친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은행에 가셔가지고 최대 얼마 정도까지 가능한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법이 좀 바뀌어서 주거용 부동산은 대출이 막힌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많이 줄었죠. 상업용 부동산도 약간은 줄기는 했지만 매매가 대비 약 한 60% 정도는 가능하다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개개인의 신용도나 뭐 그때그때 담보 상태에 따라서는 조금은 차이는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매가 대비 60% 정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벗어남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융자를 받아서 투자를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뭐 미국 금리도 지금 올라가고 있고 금리 상승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최대치를 알고 난 다음에 그거보다 작은 거를 받는 거는 얼마든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내가 가진 현금의 최대의 얼마 정도까지 물건을 살 수 있는지 그거를 미리 체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매매가 환산 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에 임대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런 후에 곱하기 1.9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디 특별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실무에서 직접 활용하는 방안이거든요. 뭐 은행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어느 정도나 대충 예측을 할 때 쉽게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 보는 제가 실무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현금이 3억이 있다, 임대보증금이 5천이다. 그러면 3억 플러스 5천만 원, 3억 5천이죠. 곱하기 1.9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억 6,500만 원. 그러면 내가 현금을 3억을 갖고 있으면 상업용 건물의 매매가는 약 6억 6,500만 원 정도라고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하나만 제가 더 해볼게요. 현금이 5억이 있다, 임대보증금이 1억이다. 그러면 역시 5억 플러스 1억을 하면 6억이 되겠죠. 6억 곱하기 1.9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가 나오나요? 11억 4천만 원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거는 간단하게 내가 과연 어떤 물건이 나왔을 때 가능한지 신속하게 내 스스로 계산기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여러분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실전에 나가서 요즘같이 거래 빙하기잖아요. 지금 막 투자할 때보다는 조금 때를 기다리는 게 맞는데 그동안에 그냥 기다리지 마시고 한 번씩 나가갖고 연습해 보시는 겁니다. 본인들 시간 나실 때 가까운 부동산이나 뭐 인터넷이나 해서 임장 활동도 좀 해보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과연 정말 현장에서 먹히는 건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다음 방송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함에 있어서 상권 분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끝!